네, 쭉 진행할게요. 더 이상 뉴스가 없네요. 오늘따라 좀 들어오는 숫자가 적네요. 여러분들, 어디로 갔으려나? 국어 과제를 하고 있나요? 그런가? 네, 어쨌든 네, 지금 좀 들어오고 있네요.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사회 수업 지난 시간까지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우리 오늘도 2학습터를 디지털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할 건데, 자, 어제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기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계절 중에서 가장 더운 계절은 언제인가요? 하면은 여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자, 근데 기온은요, 기온은 온도를 말하는 거죠. 온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남과 북이 있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의 온도가 보통,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높았나요?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높았나요? 남과 북 중에요.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높았나요? 남쪽의 온도가 더 높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바닷가와 내륙 지방이 있어요. 바닷가와 내륙 지방이 있는데요. 어, 온도가 여름에 어느 곳이 더 뜨거워졌었죠? 바닷가와 내륙 지방, 바닷가와 내륙 지방 중에서 온도가 더 높았던 곳, 더 더웠던 곳은 어디일까요? 의견이 좀 나뉘네요. 여름에는 어느 지역이 온도가 더 높죠? 여름에는 땅이 많은 내륙 지역이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륙 지역이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겨울에는요, 내륙 지역이 땅으로 되어 있어서 더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내륙 지역이 더 춥다고 했어요. 반대로 바다가 겨울에는 더 따뜻하다고 했죠. 그죠? 생각해 보면은 겨울에 바다가 더 추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자, 우리나라 그 바닷가로 우리나라 동해안이 북서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을 큰 산이 막아주기 때문에 따뜻해진다고 들었어요. 네. 어, 지난 시간에는 기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교과서 있으면은요, 42쪽 펴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과서 찾아올 시간을 좀 줄게요. 교과서 42쪽을 펴고 있으면은 준비가 될 거예요. 네, 연우 요약 좋네요. 교과서 42쪽 준비해 두면은 오늘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 줄게요. 종민 중간에 어서 오고요. 종민 나가면 안 돼요. 수업 중이니까 이제. 오케이. 다른 학생들도 중간에 나가면 안 됩니다. 교과서 준비됐으면은 준비되었다고 채팅 답해주면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준비될 동안 음악을 틀어놔야겠다. 오케이, 좋아요.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제 볼게요. 자, 수역에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표시된 지도를 살펴봤대요. 자, 우리나라 강수량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강수량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따뜻하고 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대요.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온대요. 교과선 42요.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채팅창에 입력해 주기 바래요. 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더워서요? 더운 것과 관련? 너무 더워서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더위를 식혀주려고요? 그거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그쪽이 바다에서 습해서 비가 많이 온다. 아,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가 바다에서 습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장마와 태풍이 왜 여름에 많죠? 여름 계절풍 때문이다. 덥고 습해서. 왜 덥고 습한데요? 덥고 습한 이유. 왜 덥고 습한가요? 왜 여름철에 비가 많은가요? 습해서. 습한 것 때문에 그게 바로 바뀌어서. 좋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스를 한번 켜볼게요. 어스를 여기 어스로 갑시다. 어스에 들어가면요. 이어스는 안 들어가지고. 자, 밖에 이어스로 볼게요. 어스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찾아가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은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 북서쪽에서 아주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쪽 넓은 바다가 있죠.
이쪽 바다, 또 남쪽에 있는 이 우리 남동쪽에는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에서 뭐가 생기느냐? 태풍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바람은, 여기는 우리 바다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수증기를 많이 담고 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무척 많이 옵니다. 또 초여름에 북동쪽의 차갑고 습한 공기와 남동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서 오랫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도 여름철 많은 강수량의 중요한 원인이죠. 자, 요거를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괜히 껐다. 아이고야.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 혹시 장마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장마에 대해서 들어봤으면은 장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장마가 무엇인지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해줄래요? 장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해 주기 바래요. 장마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줘요. 그 사이에 선생님은 장마는 비가 계속 오는 것, 오랫동안 오는 비, 네, 비가 계속 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좋아요. 비가 오게 내리는 것, 여름철에 오는 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나요? 자, 그러면은 장마는 언제 주로 오나요? 장마가 언제 주로 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비가 많이 오는 거 맞아요. 여름에 주로 와요. 자, 언제 주로 오느냐? 자, 잉크색을 바꿔서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이때 많이 내립니다. 주로 그래서 7월 7일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이죠. 이때는 항상 비가 온다고 했어요. 장마. 자, 장마가 왜 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겨울에는요, 겨울과 봄에는 이 북서쪽에서 바람이 세요. 이 북서쪽에서 바람이 엄청 세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원히 강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강한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집니다. 대신에 봄으로 지나면, 겨울에서 봄으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이 북서쪽에 있는 요 녀석이 우리나라에 좀 약해지는데요. 대신에 어떤 녀석이 강해지느냐? 요 녀석이 강해져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 비가 많이 오는 요 바람이 엄청 강해져요. 강해지기 시작해요. 얘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얘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요. 얘네가 중간에 우리나라 이 정도쯤에서 만나요. 만나서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싸워요. 무척 싸워요. 걔네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요.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서 여기로 왔다가 어느 때는 싸워서 위에 빨간 녀석들이 셀 때는 이쪽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올라가서 이쪽에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자, 싸우면은 뭐가 생기느냐? 이 바람들이 싸우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바람들이 싸우면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름들이 싸우면은 바람이 불안정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장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7월달에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네, 이 계절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돼요. 이해되겠나요? 여름철 계절풍 장마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번에 많이 올라오는 태풍. 태풍은 또 어떤 것이냐? 태풍은 잠깐만요. 네, 태풍은 어떤 것이야? 태풍은 위쪽에 있는 바람이 에너지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쌓여버리니까 너무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쌓여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게 태풍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남동 쪽에 있는 이 바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게 돼요. 여름에. 뿐만 아니라 늦여름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도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게 결국에 그거예요. 너무 뜨거운 바람과 에너지가 많이 쌓여버려서 태풍이 생겨나거든요.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나 태풍이 불 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어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강수량 수업한 게 참 다행인 게, 어제 여러분들 저녁 8시 반쯤이었나? 밖을 본 적이 있나요? 어제 여러분들 저녁 8시 반쯤에 밖에 날씨를 본 적이 있는 학생 이야기를 해줄래요? 어제 어두운 밤에 저녁 8시 반, 9시쯤에 8시 반, 9시쯤에 밖에 날씨 어땠나요? 번개 소리 들렸어요, 저는. 그렇죠. 번개 소리도 났고요. 천둥 쳤었는데, 네, 천둥 쳤었고, 비가 무척 많이 왔어요.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선생님 어제 꾸러미 나눠주다가 8시 40분에 퇴근했거든요. 퇴근하면서 선생님 집 문경이라서 저쪽 예천 나가는 길로, 학교에서 저쪽 밖으로 나가는 길로 항상 다녀요. 다니는데, 네네, 그쵸. 다니는데 비가 무척 많이 내려가지고, 엄청 많이 내려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비가 엄청,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왔어요. 자, 우리 이런 때가, 이렇게 비가,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여름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한꺼번에 강하게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어요. 이와 같이 중호우가 발생해서 비는 많이 오는데 물을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기도 피해를 하고요.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계절풍, 장마, 태풍 등으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이거 하나로 보면 돼요. 여름철에 엄청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 오는 비 중에서 70%, 80%가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선생님 진짜 맞아요, 확인해 보려고 선생님이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 요 자료는요, 어떤 자료냐, 기상청 날씨누리에 가면요, 지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네이버에 기상청이라고 검색합니다. 기상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면요, 날씨누리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했는데 주로 북부 중부지방에서 비가 많이 온다 했어요. 이렇게 구름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 저녁에는 비가 안 온다는 표시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현재 비가 오는지 하늘의 구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날씨 정보를 강수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본 것은 어디에서 보느냐? 자, 여기 보면은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건 됐고요. 우리 날씨놀이에 들어가면은 여기 구 날씨놀이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 옛날 날씨놀이 자료예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강수 영상이 나오고 위성으로 하면은 실제 위성 사진도 나와요. 네, 종합적인 영상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비주얼 맵으로도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하늘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요, 기후 자료가 있어요. 기후 자료 탭에 우리나라 기후 내용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기후 자료 제공 안내라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기후 자료 제공 안내에 들어가서 기후도 분포도 있는데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분포도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온 기후 통계, 여기서 강수량 분석 들어가면은 강수량에 대해서 통계, 분포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73년도의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태어난 91년도의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자료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지도는 어떻게 보느냐, 이 지도는요,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이 중요해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온 강수량이 적은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다. 요 빨간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다. 그리고요, 자, 반대로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적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습니다. 요거 알아두고 한번 볼게요. 요거 살펴보고. 자, 1월에는 강수량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많네요. 강수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2월달을 볼게요. 2월달에는 완전히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완전히 파란색이에요. 강수량이 적죠. 점점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죠? 점점 색깔이 약간 빨간빛으로 도는데 어느 부분부터 빨간빛으로 도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야기에 채팅으로 답해주면 돼요. 어떤 부분부터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죠? 어디부터? 그렇죠. 이 남쪽 부분부터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하네요. 네. 아까보다 많이 빨간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4월달인데요. 강수량이 점점 많아지네요. 아까 겨울 1, 2월보다는 분명히 더 많습니다. 다시 근데 조금 더 파란빛이 돌다가요. 이 위쪽에서 많이 많았네요. 2018년에는. 네. 자, 6월에는요. 이쪽에는 비가 적게 오다가 여기는 그래도 조금 왔네요. 빨간색. 그죠? 자, 7월에는 대부분이 빨갛게 되었네요. 이해는. 8월에 보니까 지금 이만큼이에요. 아까 50이랑 250에 비해서 엄청나게 4배 정도 큰 양이네요. 와, 8월 달에는 거의 완전히 빨개요. 비가 엄청 많이 왔네요. 다시 근데 9월에 가보니까 파란빛이 많이 돌고 있죠. 그죠? 여기도 파란빛. 아까 8월에 비해서는 분명 강수량이 적은 것은 확실하네요. 네. 근데 이쪽 남쪽의 제주도는 또 어떻죠? 네, 비가 좀 많이 오나 봐요. 10월도 9월이랑 조금 비슷한 모습을 9월보다는 조금 많이 왔네요. 하지만 아까 8월에 비해서는 비가 좀 적게 왔네요. 11월은 완전히 파란색이네요. 또다시 완전히 파란색이 되었고요. 완전히 파란색이네요. 12월도 완전히 조금 파란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요 2018년도의 자료예요. 2018년도 자료라서 이게 꼭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모든 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있는 해여서 쌤이 가져와 봤어요. 비가 가장 많이 왔던 달은 몇 월입니까? 비가 가장 많이 왔던 달은 몇 월이고요. 색깔은 주로 어떤 색이었나요? 네, 주로 8월달이죠. 8월달이 아까 보았을 때 엄청 무척 가장 빨갰어요. 어느 달도 8월달만큼 빨간 달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이 달은 완전히 파랗고 이 달은 거의 이 정도니까 비가 오지 않은 셈이잖아요. 자, 비가 오지 않은 달과 차이를 볼게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달. 1월 달은 이 정도의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요. 이 정도의 1월 달에 비가 이 정도 양이 왔어요. 10에서 2 사이니까 한 4 정도 되겠나요? 근데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8월 달에는 색깔이 어느 색과 가장 가까울까요? 어느 색과 가까울까요?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붉은색과 무척 가깝죠. 한 중간 정도로 볼까요? 중간 정도로 본다면은 한 600 정도 보일 수 있겠나요? 자, 600 숫자 600이고요. 600만큼 왔고요. 1월에는
4만큼 왔어요. 600 나누기 4 하면 총 몇 배죠? 600 나누기 4 하면은 150배가 되네요. 8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1월에 비해서 대략 150배 정도 왔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을 문장으로 채팅으로 쳐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문장으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월달과 8월달 강수량을 봤어요. 그 강수량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문장으로 적어주기 바래요. 우리나라 강수량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8월달에) 가장 강수량이 많다. 좋아요. 8월달에 가장 강수량이 많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8월달에 가장 강수량이 많다. 8월달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8월달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적다. 1월달은 가장 강수량이 적다는 것을 알았어요. 8월달에 가장 강수량이 많다. 즉 여름에 비가 가장 많이 온다. 기온과도 관계가 있다? 여름에 기온이 8월이 더우니까 강수량 기온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좋아요. 8월달에 강수량이 많고 1월은 강수량이 적다. 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봤네요. 8월달에 가장 강수량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가장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적다. 비가 가장 많이 온다. 1월은 가장 적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나봐요. 기온과도 관계가 있다. 현아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네. 여러분 현아가 찾아보는 과정에서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네. 나연 8월달에 비가 많이 왔고요. 1월달에 비가 적게 왔어요. 차이가 150배. 후덜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는요 비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계절에 따른 강수량 차이가 커서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1년에 비가 여름에 거의 대부분이 와요. 여름에는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요. 여러분들 강수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강수량이랑 강우량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네. 강우량은 비우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양을 말해요. 강우량은 비가 오는 양이고요. 강수량은 비를 포함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린 것 중에서 물이 변해서 된 것, 물이나 물이 변해서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처럼 비가 얼면 눈, 우박, 소리 등을 포함한 양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선생님 겨울에는 비가 얼어서 눈이 돼서 안 오는데요. 그럼 강수량이 0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눈이 강수량에 포함됩니다. 강수량에는 비, 눈, 우박, 서리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주도와 영동, 울릉도 지방. 영동 지방은요, 강원도 동쪽 지역을 말해요. 이 세 지역은 눈이 많이 와요. 기본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겨울에도 꽤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이 비슷한 편 되겠습니다. 지은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수업 끝나가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강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계절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에 따른 강수량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과제를 낼 거예요. 네, 여기 뒤에 나온 것에 대해서 과제를 낼 건데, 여러분들이 그 강수량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 더 하고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기후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했어요. 공부하면서 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나 이런 것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말해주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나 더 알고 싶은 것 또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도 알려줘요 하는 거 있으면은 알려줄게요. 혹시나 있다면은 나와서 이야기해 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까 글쓰기 하고 영어 숙제를 쌤이 영어 과제를 잘못 내줘서 쌤 헷갈렸나봐요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8시 50분에 모일 거예요. 8시 50분에 모일 거니까 쌤이 좀 문자를 빨리 해도 좀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여기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아까 구글어스에 그림 그리던데 어떻게 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스텝자니까 이거는 나오지 말았으면 한번 도와줄게요. 멋있구나. 자, 구글어스를 들어갑니다. 요는 아무리 찾아도 들어가 없었어요. 미안.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 구글어스에서 내가 원하는 이 장면이 있죠. 이 장면에서 선생님은 이거를 써요. 기능 중에 캡처 도구가 있거든요. 캡처 도구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검색에서 캡처 도구라고 하면은 여기 윈도우 앱이 하나 있거든요. 캡처 도구예요. 캡처 도구에서 새로 만들기를 쭉 끌어옵니다. 그러면은 저장하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복사를 해서요, 우리 파워포인트 장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 붙여넣기를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럼 화면이 뜨고요. 이거를 슬라이드 쇼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펜을 우클릭하면은 포인트 옵션에 펜을 쓸 수 있거든요. 우클릭하면은 펜을 쓸 수 있는데 이 펜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법의 도구 사용 방법이에요. 체크는 좀 할 줄 알겠는데 글씨는 아직 조금 어렵네요.
아, 이제 돼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구글 어스를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래요. 어스를 한번 사용하면은 다양하게 여러 지역을 탐방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나요? 종량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 수업으로 마칠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